한국 교양점 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되어 있고는 노랗게 칠해져 있는 그 수정안 이 두 개를 놓고 부록은 뭐 나중에 보시더라도 두 개를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놓고 지금 같이 제 발제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아마 조장, 부조장 이외 분들은 오늘 자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일단 다 고쳐진 부분인데 굉장히 많잖아요. 요 자세한 거는 댁에 돌아가셔서 혹시 그동안 컨설팅을 할 때마다 기존의 표준안에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어떻게 고쳐졌냐를 보시고 혹시 제대로 고쳐졌으면 그냥 반응이 없으시면 되고 안 고쳐졌으면 이런 부분도 더 고치면 좋겠다라고 교계원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 또 고친 게 마음에 안 드셔도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문구나 내용은 한 번 더 댁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주로 짧은 시간에 이 주된 쟁점, 변경 대비표에 나와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헌법 개정 비슷한 거라서 문구가 복잡한데 사실은 헌법은 아니고 저희 그 컨설팅을 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라서 이 도구가 얼마나 효율적이냐가 문제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교기원, 한국의 교양교육을 대표하는 교기원의 표준안이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디펜스 가능한가 하는 게 내부적으로는 하나 문제가 되고 또는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어떤 부분이 왜곡돼서 강조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한테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디펜스 가능하냐 또 실제 일선 학교 대학에서 악용될 소지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논의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회의할 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별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런 처지기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비표를 우리 교기원 스태프분들이 그 복잡한 논의 과정 속에 있던 것을 잘 뽑아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선 처음에 대비표의 1쪽을 보시면 교양교육의 정의, 그래서 기존의 대학 교양기초교육 붙여 쓰던 걸 교양점 기초교육으로 바꾸자라는 게 지금 하나의 안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시대상과 관련된 부분을 좀 추가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뭐 초연결, 초지능 사회 뭐 등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논의를 나중에 요 논의부터 시작하시면 시간 길어지면 안 되니까 조별 토론할 때 요 논의는 맨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수정안을 만드는 순서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교양 기초가 교양교육, 기초교육 나눠져서 한 면이 있는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아예 기초는 기초 문해 교육으로 교양은 또 자유학예 교육으로 이름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요 점을 찍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아예 뭐 기초 빼고 교양교육으로 아예 교육부 용어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테크니컬한 문제니까 어쨌든 교양점 기초로 중간 점을 넘는 것이 그러니까 두 개가 두 부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아닌데 이게 뭐 전체 내용을 볼 때 이럴 필요가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요 논의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논의 순서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 교양기초교육의 목표들에도 수정 부분이 있는데 뭐 띄어쓰기나 뭐 연결로 빠진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지금 노랗게 안 돼 있는데 오히려 3번의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3번의 표현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이 인간과 주변 세계에 대한 사실 판단, 가치 판단의 과정 정립으로 사실 판단이라는 게 끼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후반부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입장에서는 인간과 주변 세계 그러니까 너무 인간 중심적이다는 냄새도 나는데 여하튼 뭐 좀 쉽게 풀어 쓴다고 된 건데 이 문구를 또 만드신 팀에서 이런 제안을 해주신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세 번째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부터 바뀐 부분은 여러분 그
표준 모델 수정안, 오른쪽에 놓으신 표준 모델 수정안의 3쪽을 보시면, 대비표가 아닌 수정안의 3쪽을 보시면 교양점 기초 교과 과정의 구성, 우선 교육과정이란 말을 전부 교과과정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그러면 교과와 비교과가 다 포함돼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표준안은 비교과에 대한 논의는 일단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교과를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짜느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교과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일단 교과 과정이란 말로 다 바꿨고요. 그때 기존에는 기초 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소양교육과정 이런 순서로 돼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선 이름을 기초는 기초문해교육으로 바꿨고, 내용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교양은 지금 문제가 전체도 그냥 줄여서 교양교육 부르는데, 교양교육 안에 또 한 부분으로서 또 기초 교양이 또 반복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있죠. 사실은 사회 전체를 구분할 때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잖아요. 그래서 빅 사회와 스몰 사회를 구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아예 그 의미를 살려서 교양을 자유학의 교육으로 리버럴 아츠란 말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기초는 기초 문해 교육으로 성격을 분명히 해서 이름을 바꾸고, 소양 교육도 보통 소양 그러면 우리가 교양이라 부르는 것과 비슷한 말로 쓰는 거고, 또 그 교기원이 프로젝트를 줬던 소양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한 팀의 연구 결과가, 교기원이 교양, 기초, 소양할 때 소양이란 말을 일반적인 용어와는 너무 다른 뜻으로 쓰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해가 크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원래 의도에 맞춰서 그냥 소양이 아니고 체험 소양 교육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초는 기초문해, 교양은 자유학에, 소양은 체험 소양 이렇게 바꾸고, 순서를 기초 교양 소양이 아니라 순서를 이전으로 따지면 교양을 더 앞으로, 그게 교양 기초학의 본령이니까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자유학예를 맨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초문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체험 소양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건 내부에서 아예 교과과정의 구성에서 그 자유학예를 중심에 놓고 기초문해와 체험 소양은 부가적인 걸로 이렇게 옆에 붙이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 하던 거에서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순서를 바꿔서 교양교육의 본연의 영역인 자유학예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걸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기초문해, 체험 소양 이렇게 놓는 걸로, 그 자유학예 교육의 교과 과정을 이전에는 표 하나에 좌우로 보여줬는데, 4페이지에 학문 표 2, 학문 중심형 자유학예 교과 과정, 표 3, 주제 중심형 자유학예 교과 과정, 이거는 예 해서 두 개의 표를 따로따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 수정안, 노란 줄 꺼 있는 수정안, 표준 모델 수정안의 4쪽이고, 지금 대비표의 3쪽입니다. 대비표 꼭 띄우시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비표에 보시면 이전 거와 좌우 비교가 되고 있죠. 이전에는 A형, B형 이렇게 주제와 학문 분야가 병렬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있냐면 주제 1, 2, 3, 4와 인문학이 연결되어 있고, 주제 5, 6, 7, 8과 사회과학이 연결되어 있고, 주제 9는 미적 가신데 왜 오른쪽이 자연과학이냐, 이런 이제 의문도 생기게 되고,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아예 표 두 개를 분리하고, 그리고 일단 저쪽이 주제별 영역 분류가 A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먼저인가 이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아예 학문 중심형 자유학의 교과 과정을 먼저 놓고, 그리고 그때도 이전 표에는 사회과학, 자연과학에는 다 학문 중심이니까 학을 중심으로 썼는데, 인문학에만 문학, 예술, 역사, 철학, 종교, 영역 개념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비일관성도 해소해서 오른쪽 이제 새로운 교과과정 안에는 문학, 예술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이렇게 학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서 수학과 수리과학과 물질과학, 생명과학은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해서 쓰는 걸로 그 부분은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비표 4쪽에 대비표는 가로로 되어 있는 거죠. 4쪽에 보시면 그 설명되어 있는 항목 중에 밑에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자연과학 경우에는 수학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한다. 그 다음에 주제중심형 자유학의 교육과정 표 3은 사실 주제중심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제를 잡을 수 있고 그 주제가 전체를 커버하는 주제를 잡는 대학도 있을 수 있지만 각 대학이 교육 목표에 비추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로 좁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학의 코어 커리큘럼은 사실은 주제를 선택해서 자기들이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꼭 다뤄야 될 주제를 선택해서 잡는데 그래서 이건 하나로 우리가 제시할 수 없고 예를 들어주자 해서 하나의 예로 등장하고 그 부록에 또 다른 예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 주제별 영역 분류에 비해서는 유사한 건 서로 합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주제 분류에는 자연 및 과학이 너무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비중을 높이고 해서 오른쪽 그 영역 분류, 인간의 본성과 삶의 조건, 종교적 가치와 미적 가치 이건 합쳤죠. 경제생활과 정치 공동체, 사회현실과 역사적 맥락, 문화의 본질과 다원적 세계, 자연현상과 과학적 탐구, 생명현상의 지속 가능성, 과학기술의 발전과 현대 문명 이렇게 주제예도 좀 바꿨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중요한 건 학문 분류는 예가 아니지만 요거는 예니까 대학들이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4쪽에 보시면 4쪽에 아마 노랗게 맨 마지막에 되어 있을 건데 대학들이 그 학문 중심이건 주제 중심이건 영역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자유학의 교과 과정에 각 영역을 나누면 최소한 각 영역에서 최소 한 과목 이상은 들어야 되고 영역을 나눠놓고 영역이 빠지게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최소한 자유학의 교과 과정에서 총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표준안에 명문화하기로. 예를 들면 학문 분야 같으면 따라서 세 분야니까 6학점 정도 배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 이수학점을 권장사항으로 상징적으로 명문화하는 걸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명문화 반대하던 쪽이었는데 어떻게 그 숫자를 정당화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니 그래도 정당화 못하더라도 명문화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왜냐하면 그 교기원이 비중을 여기 얼마나 두는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첨가하는 걸로 명문화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른쪽에 놓으신 개편안에 보면 자유학의 교육 설명 맨 마지막에 3쪽 맨 밑에 똑같은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 대비표 왼쪽에 두신 대비표 4쪽에 그 교양 기초 교과 과정의 정의를 각주로 기술한다 해서 그게 그 개편안 3쪽 각주에 들어 있죠. 핵심은 전공, 교양, 일반 선택으로 대학의 교육 과정이 구성된다라는 지난번 작년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 나왔던 구절을 우리가 물론 그걸 견의해서 고쳤던 구절이지만 그걸 그대로 여기 집어넣어서 전공 교양 외에 일반 선택 영역을 둬서 대학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볼 때 교양 교육이 아닌 것은 일반 선택으로 보내라고 우리가 컨설팅할 수 있는 근거를 아예 표준안에 마련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자,
자, 요게 이제 하나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을 바꿨고, 기초 교양 소양을 기초문해 자유학의 체험 소양으로 바꿨고, 순서를 바꿨고, 그러니까 이전의 교양, 자유학계가 먼저 나오도록 순서를 바꿨고, 그 다음에 특히 자유학계에서는 학문 분류와 주제 분류를 표를 따로따로 해서 오해를 없애고, 주제 분류를 좀 고쳤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6쪽, 대비표 6쪽을 보시면, 대비표 6쪽, 수정한 5쪽에 보시면, 기초문해 교육의 영역별 세부 내용을 좀 고쳤습니다. 그 대비표 6쪽에 보시면, 4. 기초교육 명칭 및 제시 순서 변경. 대비표 6쪽, 가로로 되어 있는, 제 말대로 대비표를 왼쪽에 놓으시고, 그 개편을 오른쪽에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럼 저하고 사인이 맞습니다. 자, 보시면 전에는 기초교육 영역이 6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었죠. 사고교육, 정보문해교육, 의사소통 영역 1, 의사소통 영역 2, 의사소통 영역 3, 수학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 있냐 해서 지금 수정안보다 더 소략해서 구분하는 안도 있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차별성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소통 그 모양은 좀 이상했습니다만 의사소통 안에 한국어와 영어 등 외국어 혹은 외국어로서 한국어 두 개를 놓고 요게 이제 전에 3, 4, 5를 이렇게 바꾼 거죠. 그걸 또 먼저 놓고 강조하기 위해. 두 번째가 사고교육. 그 사고교육에서 안에 수리 통계적 사고는 이제 사실은 저기 5분의 양적 추론 같은 데로 보내기 때문에 빼고, 그 다음에 정보문해. 정보문해에 데이터 문해,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를 놓고 소프트웨어 문해란 말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컴퓨팅적 사고도 컴퓨테이셔널 띵킹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사고교육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 위에 사고교육은 사실은 우리의 그 자연 언어로 사고도 언어로 가고 그러니까 자연 언어로 하는 사고고 전통적인 사고교육이잖아요. 전통적인 사고교육이라면 밑에 컴퓨팅적 사고는 실제로는 컴퓨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이고 컴퓨터처럼 사고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쪽 전공 부분 전공하신 분들이 요거는 사고교육보다는 사실은 정보문해 쪽에 놓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뭐 사고력 넓은 의미의 사고력 훈련도 되지만 이건 실제로는 컴퓨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설사 언플러그드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컴퓨터 모델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보문해 쪽에 넣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이걸 정보문해 쪽에 넣어서 소프트웨어 문해라는 말을 안 써야 이걸 전부 코딩 교육 그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분위기에 단순한 코딩 교육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의미에서 물론 이제 데이터를 코딩을 다시 데이터를 코드로 또는 코드를 다시 데이터로 변화하고 하는 게 이 컴퓨팅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하지만 그 측면에 있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이걸 정보문해 쪽에 집어넣는 쪽으로 그 소프트웨어 문해란 말 쓰지 않고 물론 컴퓨팅적 사고가 데이터 문해나 디지털 문해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개념상 위상이 데이터 문해와 디지털 문해와 좀 다른 면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실제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주요한 교육으로 CT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영역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의 영역을 여기에 속하는 걸로 놓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일단 TF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수학 및 기초과학하고 슬러시 양적 추론인데 요게 이제 제일 좀 논쟁거리가 많았던 아직도 TF팀에서는 논쟁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는 다시 이 대비표의 8쪽으로 넘어가시면 8쪽으로
그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오늘 아마 좀 상당히 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인데, 요것도. 근데 아마 이게, 어찌 보면 이 직접 관여된 수학 자연과학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논의해야 될지 모르지만, 요걸 여기 놓느냐 또는 거기 안에 나와 있듯이 좀 설명드리겠지만, 자유하게 놓느냐에 따라서 다른 어떤 영역의 파급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자연과학이나 수학에 속하신 선생님들도 조에서 의견을 피력하시고 상황 설명도 하시고 자연과학, 수학 아니신 분들도 함께 머리를 모아서 한번 어느 쪽이 좋은지를 한번 새로 의견이 형성이 안 되신 분들은 새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금 BSM이란 이름으로 BSM이 벌써 베이직이잖아요. 그래서 기초 쪽에 수학 및 기초과학이란 게 우리가 이전표 6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에 2016년 표준안에 기초교육의 6번이 수학 및 기초과학 교육 영역, 이게 BSM이죠. BSM입니다. BSM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고, 여기서 이제 주로 자연구의 학생들이 다뤄야 배울 것들을 여기서 배우다 보니까 저쪽 이전의 교양, 지금의 자유학의 쪽에 자연과학 쪽에는 사실은 과학 과목이라고 하기 어려운 과학사나 과학 철학이나 이런 좀 소프트한 문과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한 과목들만 주로 배치되는 게 현실이고 많은 대학에서 그렇다 보면 인문계 학생들이 더군다나 고등학교는 지금 문과, 이과 구분 없는 단일 교육 체제인데 대학에 와서 인문학, 사회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이 자연과학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는 거 아니냐, 교육 구조상. 중요한 게 BSM을 기초에 따로 놔서 요거를 공대 자연계 학생, 특히 공대에 듣게 하니까, 그리고 저쪽 교양 쪽에, 지금의 자유학의 쪽에, 자연과학 쪽에는 사실은 과학 과목보다는 과학의 기초에서 응용된 과목들, 뭐 과학사, 과학 철학 뭐 등등 과목만 주로 배치되고 소프트한 과목을 배치하니까 실제 인문학, 사회과학 학생들이 BSM을 듣지 않는 이상은 과학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 아니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BSM은 BSM대로 이 BSM이라는 이름하에 전공 기초의 느낌이 강해서 전공별로 BSM을 가르치면서 또 자기 전공 중심으로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내용상.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키려면 이거를 기초에서 빼고 자연과학, 그러니까 자유학계의 자연과학 쪽에 설정을 해서 인문계 사회과학 학생도 들을 수 있고, 듣자면 자연과학 학생도 그걸 선택해서 들으면 되고 해서 BSM이라는 영역을 기초에서 빼자. 그것이 교육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안이 상당히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놓고 여러분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또 문제 제기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교계원 쪽에서 대비표 8쪽에 보시면 기초과학교육 BSM을 2016년 표준안과 동일하게 6번이죠. 기초문해 교육 영역에 두느냐, 아니면 자유학예 교육으로 이동시키느냐를 놓고, 그래서 위에 표4가 그 왼쪽 거는 왼쪽 거는 지금 형태고, 오른쪽 거는 과학은 저쪽으로 옮기고 수학만 남겨두는 형태인데, 아니면 아예 수학도 없애버리는 형태도 있었고, 뭐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런 논쟁들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그 BSM을 기초 영역에 두는 것이 사실은 부작용이 있지만, 저걸 이전의 교양, 지금의 자유학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쪽에서의 기본 논리는 2016년 표준안 유지 쪽에 4개의 논리가 있죠. 기초교육은 중액교과 현재 의도하든이네요. 이게 직업병이라서 글쓰기 선생. 오타 보면 바로 눈에 보여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거 필수 교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BSM에서 제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양, 그러니까 자유학에 가는 것은
디스트리뷰션, 배분이 수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교육 전체가 약화될 거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연과학 전공, 공학 전공, BSM이 수요가 크니까 그걸 기초문화의 교육에 두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과목들이 제대로 교육답게 해야 된다. 혹은 이것도 하나의 과학적 문해력이기 때문에 기초 문해 영역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니까 여기에 두자 이런 이제 논리들이 있었고, 이걸 자유학예로 이동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도 역시 중요한 건 4개. 그 역시 자유학예의 목적이 인간 사회 장애에 대한 전체를 조망하고 세계관 형성이니까 인문학, 사회과학 마찬가지로 BSM도 자연과학에 거기 둬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컨설팅 가셔서 보시겠지만 대체로 자연과학 과목이 기초 영역 이전에 기초 영역의 BSM에도 자연과학, 화학 과목이 있고 저쪽 자유학예 쪽에 교양에 또 자연과학에도 화학 과목이 있어가지고 두 개가 차별이 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거나 BSM에 화학이 있는데 저쪽 화학 놓기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화학 세계 그래가지고 굉장히 소프트한 과목이 들어오거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는 기초학문이니까 자유학예 쪽으로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처럼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것이 공학이나 자연과학 학생들이 듣는 BSM 과목의 성격도 더 적절하게 만드는 범주가 된다. 범주화가 될 것이다.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각 전공에 어떤 예속되지 않는 그런 이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과학교육의 본질도 도구적 목적만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문해 과학 과목과 자유학의 과학 과목을 구분하니까 자유학에 남은 과목들은 인문계 학생이 들어야 되니까 이게 실제로는 연상화되고 과학 과목답지 않은 과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수학과 기초과학 교육이 꼭 도구적 성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 자유학의 성격이 맞다. 그걸로 보내자. 이 두 개의 논의가 팽팽했는데 우리 원장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이 대부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기 때문에 저희 TF팀 내부에서도 원칙론, 이제 BSM을 기초에서 없애고 자유학예로 보내자라는 게 원칙론이라면 그럴 경우 생겨날 부작용들이 크다라는 현실론. 그래서 일단 기초문해 쪽에 일단 두자라는 현실론 사이에 팽팽한 대립이 있다 보니까 그건 맨정신으로도 팽팽한 대립이고 술 먹고도 팽팽한 대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의 안은 BSM에도 두는 안으로 일단 수정안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대신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나 현실도 생각해서 기초문해 교육 마지막 영역에 수학 및 기초과학 슬러시 양적 추론을 집어넣습니다. 양적 추론. 양적 추론도 사실 사고 교육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데이터 보통 with 데이터니까 데이터 리터러시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기초 쪽에 자연과학 과목을 남겨놓으면 그건 실제로 학문 중심 영역이 아니고 이렇게 양적 추론 성격의 과목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컨센서스가 TF팀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슬러시로 지금처럼 BSM을 놓거나 가능하면 여기는 기초문해 교육에는 양적 추론 과목들을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로 슬러시로 나왔습니다. 5번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 설명에 혹시 보충할 게 있으면 우리 TF팀 분들께서.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하나 꽂힌 건 대비표 10번. 대비표 10번에 보시면 기존 표준안에 소양교육을 설명에 맞게 표를 만들어서 신체적 체험교육, 정서적 체험교육, 사회적 체험교육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시과목 신입생 정착하면 학생지도를 넣다 보니까 교시과목도 성격에 관계없이 우리 교시과목이에요 하고는 그냥 교양에 집어넣고 학생지도 과목도 다 집어넣고 해서 이걸 빼버리고 표를 빼버리자. 표를 빼버리고 설명에서도 오른쪽에 놓으신 세로로 되어 있는
수정안 5페이지 밑에 보시면 체험 소양교육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보시면 일단 그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체험 교육이고 5쪽 맨 밑에 생애 주기에 따른 학업 계획 수립과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신입생 세미나도 여기 포함될 수 있다. 설명을 놨죠. 그래서 신입생 세미나 정도까지는 포함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지금 교시 과목이나 학생 지도 과목, 학생 지도가 애매하잖아요. 신입생 정착을 위한 학생 지도는 상관없는데 무슨 취업 관련 학생 지도 과목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이 영역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표는 빼버리고 설명만 놓고 핵심은 체험 교육이고 체험은 신체, 정서, 사회 체험이라는 걸 설명하고 신입 학생 지도만 이렇게 설명으로 살려놓는 걸로 그래서 좀 약화를 강화시킬 빌미를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TF팀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표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 대비표에는 없지만 교과목 기본 요건에 이제 체험 소양 교육에 대한 교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붙이고 해서 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그 정도 제가 대비표를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조별에서 주로 논의할 건 일단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 문해 영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BSM을 그대로 두고 여기 두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여기 없애고 자유학예로 보내는 게 적절한가 하는 게 핵심 쟁점인데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논의가 잘 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5개의 영역을 6개의 영역을 4개 영역으로 줄이면서 컴퓨팅적 사고를 정보 문해에 양적 다섯 번째 수학 및 기초과학의 / 양적 추론을 이제 놓았는데 어떻는지 그게 기초문해 영역에서는 바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교양, 자유학의 영역에서는 명칭도 바꿨고 순서도 자유학예를 먼저 오게 놨고 안에 그 학문 분류, 학문별 교과 과정, 주제별 교과 과정을 따로따로 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바뀐 부분이 꽤 있죠. 그게 적절한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소양교육에 대해서도 체험 소양으로 바꾸면서 표를 삭제하고 신입생 정착만 살려놨는데 그것도 어떠신가 여러분께 특히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비표에 나와 있는 쟁점 크게 지금 그 교경에서 정리하기는 1, 2, 3, 4, 5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은 교양교육 정의, 2는 목표화된 수정, 3은 교양교육 명칭 및 제시 순서 변경, 4는 기초교육 명칭 및 제시 순서 변경, 5는 기초문해교육 관련 추가 논의사항, 6은 6개네요. 소양교육 명칭 및 변경표 삭제. 그렇게 6개가 되어 있는데 앞에 2개는 좀 뒤에 논의하시고 3, 4, 5, 6을 먼저 논의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표준 모델에 뭐 세세하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TF팀도 중요한 논점에 주목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바뀐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가 아직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은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보시고 의견 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그 다음에 오늘은 못 보시더라도 댁에 가시면 또 하나 이게 제목은 없이 이렇게 노란 줄만 끄여 있는 게 있죠. 이게 부록인데요. 그게 보시면 예를 들면 오른쪽에 놓으셨던 수정본에 보시면 수정본 1쪽에 교양 기초교육의 정의 설명한 다음에 부록 1 이론적 배경 더보기 닫기 하이퍼텍스트로 갈 거거든요. 그 내용이 요 부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 1 이론적 배경 거기 클릭하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부록 2 부록 1 이론적 배경 하면 그 다음 게 나오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도 시간 남으시면 오늘 검토해 보셔도 좋고, 댁에 가시면 보시고 혹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